수학을 쉽고 재미있게 가르치는 행복한 수학. 안녕하세요. 행복한 수학 장우엽입니다. 반갑습니다. 조건 두 개를 명제로, 조건 두 개를 이면으로 연결시키면 명제가 된다 말씀드렸어요. 그럼 지금부터는 그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함께 따져볼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쉬운지를 함께 공부해 보시죠.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그 명제를 쉽게 풀자. 지금 그거예요. 쉽게 풀자. 자, 명제를 쉽게 풀어보시죠. 명제를 쉽게 풀 거예요. 근데 이것부터 다시 좀 점검 좀 해볼까요? 점검을 좀 해보죠. 가운데 이면, 가운데 이면, 화살표도 이면. 말씀드렸죠? 얘도 이면, 얘도 이면. 그럼 얘네들은 다 뭐라고? 다 6개 모두 다 명제라고, 명제. 그럴 때, 이 앞에 거, 요 4개만 해보죠. 요 앞에 거. 그 다음 얘네들을 뭐랄까 뒤에 거 이렇게 해보시죠. 앞에 거를 보통 뭐라고 표현한다고 했냐면은 소문자 P라 쓴다 했고요. 이면이 바로 화살표였고 뒤에 거를 보통 Q라 한다 말씀드렸죠. Q 이렇게 이해 갔죠? 이건 명제라고. P이면 Q이다 이렇게 쓴 것은 명제라고요. 근데 뭐 맨날 P라고 쓰고 있냐? 우리 그냥 편의상 얘를 그냥 앞에 거, 얘를 그냥 뒤에 거 이렇게도 괜찮다. 그럼 얘가 뒤에 거, 바로 앞에 있는 얘가 바로 앞에 거. 얘가 P 해도 괜찮고요, 앞에 거 해도 괜찮고요, 뒤에 거 Q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됐죠? 자, 되셨어요. 자, 우리는 이게 명제다라는 것을 새롭게 다시 배우고자 하는 게 아니고 충분히 알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명제다. 이거라는 것은 바로 이만큼이야. 이 문장 자체를 명제라고 부르는 건데 그게 명제다는 것을 다시 강조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이거를 빨리 풀자, 쉽게 풀자는 것을 좀 알려드리고 싶은데, 자, 어떻게 푸냐면은 진리집합으로 푼다고. 진리집합은 대문자 P라 쓴다고요. 이 안에 답을 쓰는 것을 진리집합을 했었지. Q 대문자 쓰고 이 안에 이 녹색의 답을 쓰면은 2도 되고 이가 되는 건데, 뒤가 커야지 참이라고 말씀드렸죠. 따라서 이런 포함 관계가 성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얘는 참이에요 따진다고요. 이렇게 집합으로, 진리집합으로 그림으로 풀자는 것을 제가 현재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앞에 거 그냥 앞 쓸까요? 쫙. 앞에 거 1. 그냥 뒤 쓸까요? 뒤 쫙 써보자. 뒤를 좀 계산해보면 4x는 4가 되고 x는 1인 거니까 1 하나밖에 없네요. 그럼 같은 거잖아요. 또 되는데 같은 것은 이렇게 써도 괜찮고요. 심지어 이것도 괜찮은 거잖아요. 이해 가시죠? 이거는 이것도 괜찮고 이것도 다 괜찮은 거라고요. 그러면 이것도 된다고? 오케이. 그럼 뒤에 게 커 판단할 수 있는 거니까 이건 역시 참이에요 라고 따질 수가 있는 거죠. 쉽게 풀고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앞 쓰지마. 그냥 동그라미 그리고 이 안에다가 3배수 3, 6, 9, 12, 15 띵띵띵 이런 거고요. 녹색 뒤에 거 몰라. 뒤 필요 없어. 그냥 써. 6, 12, 18, 24, 25 띵띵띵. 과연 이게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안 돼요. 자, 왜 안 되냐면은 이걸 같이 동시에 그려보자. 빨간색이 이런 거고요. 현재 여기서 녹색이 이런 거예요. 따라서 3, 6, 9, 12, 15, 18, 그 다음 뭐지? 21, 24 이렇게 동시에 그린다면은 빨간색이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동시에 그리는 거니까 녹색이 쏙 들어가잖아. 따라서 얘는 상황이 얘가 되고 뒤에 게 작아버리네. 따라서 얘는 거짓이구나. 이렇게 쉽게 그림을 통해서 따질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자, 또 해볼게요. 자, 앞에 거는 그림 수직선으로 그리면 얘가 x축일 때 1보다 작다 이거고요. 뒤에 거는요, 제곱이 붙었네. 제곱이 붙은 관계로 식을 좀 더 이쁘게 정리를 해서 답을 찾으면 얘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 연두색은 얘가 x일 때 마일 1 돼서 이런 상황인 거죠. 이해되시죠? 그럼 동시에 그려볼까? 동시에 얘가 x축이고
빨간색은 1 포함하지 않고 잡고요. 얘가 현재 앞에 거예요. 앞에 거. 이걸 보통 P 이렇게 쓴다고. 앞에 거는 보통 P. 녹색은 마 1부터 1까지 이런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이게 바로 Q라고, 뒤에 거는 보통 Q라 쓴다고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녹색은 빨간색 안에 쏙 들어간다 볼 수 있나요? 들어가죠. 달리 얘기해서 녹색이 커, 빨강이 커? 빨강이 크죠. 달리 얘기해서 녹색이 커요, 작아요? 녹색이 작아요. 녹색이 작아요. 근데 뒤에 게 커야지 참이라고 우리는 약속을 했으니까 얘는 바로 거짓인 명제가 된다고요. 이렇게 푼다고. 오케이? 뭐 논리로 풀 것도 없다. 뭔 소리야? 논리 풀 것도 없다. 약속을 정해서 그 약속만 따라가면 되는 거죠. 무슨 뭐 우리가 얼마나 뛰어난 수학자 따라간다고 뭐 얼마나 우리가 뛰어나니? 뛰어나지 못하죠. 그냥 약속만 따라가시면 됩니다. 자, 인수분 해볼게요. 이거고 괜찮죠? 그럼 얘를 그림으로 그리면은 2초가 5 미만, 얘가 바로 앞에 거예요. 뭐 소문자 P 하시든지 뭐 앞에 거 하든지 둘 다 생략하든지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저는 그냥 P라고 쓸게요. 녹색에서요. x 빼기 1, x 빼기 4, 0. 근데 제가 지금 너무 쉽게 지금 쉽다고만 지금 강조를 하는 그런 느낌이 뉘앙스가 있지만은, 자, 이거는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앞에 거와 뒤에 거는 반드시 구분을 해야 됩니다. 앞에 거 P라 부르든 앞에 거라 부르든 뭐 K라 부르든 뭐 H라 부르든 상관이 없다고. 뒤에 거 Q라 부르든 뒤에 거라 부르든 뭐 아이고 맨날 제 아들이 맨날 요즘 그래가지고 미치겠네. 올맞네. 자, 뒤에 거라 하든 어쨌든 상관이 없다고. 명칭은 상관이 없다고요? 앞에 거, 뒤에 거 명칭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앞에 거와 뒤에 거는 반드시 구분을 해줘야 돼. 그래서 제가 미쳤다고 지금 이게 힘들어 죽겠는데 색깔 이게 다 지금 이렇게 해가면서 지금 녹색, 파랑, 지금 녹색, 빨강 구분하겠니? 힘들어 죽겠는데. 그죠? 다 이유가 있다. 녹색과 빨강 다 일관성을 가지고 다 구분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미쳤다고 내가 지금 시끄러 죽겠네. 자, 이해가 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얘가 x일 때 1부터 4까지가 되는 거죠. 얘를 저는 q라 저는 이렇게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궁금하죠? 누가 더 크지? 분명히 뒤에 게 크면 참이라고 했는데 과연 이 녹색이 클까?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요 안에 들어간 3, 4, 오케이 2개, 3, 4 2개. 여기서 2, 3, 오케이 2개. 똑같네? 쌤이니까 쌤은 집합해서 뒤에 게 크다고 바꿀 수 있다고 했으니까 뒤에 게 크네? 오케이 참은 아닙니다. 이건 아니에요. 자, 집합에서 크다는 것은 뭐냐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단순히 넓이를 비교하는 게 아니고 크다는 것은 작은 게 큰 것 안에 쏙 들어갈 때만 크고 작다라고 구분을 하는 거죠. 이렇게. 자, 잘 보세요. 이렇게 하나가 있고 이렇게 있어. 그러면 제일 첫 번째 그린 이 동그라미는 안에 쏙 들어갔기 때문에 작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있으면은 이 녀석은 완벽하게 쏙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작다라고 표현할 수 없어요. 단순히 면적을 비교하는 게 아닌 겁니다. 단순히 면적을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안에 들어있는 모든 것을 이쪽에서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이걸 못 받아들이면 안 되는데. 잘 봐봐라. 어떤 A라는 사람이요, 물건을 5개를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B라는 사람은 그 5개도 가지고 있고 3개를 더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A보다 B가 부자야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건 당연히. 근데 A라는 사람이 이렇게 3개를 가지고 있는데 B라는 사람은 이렇게 2개를 가지고 있고 더욱이 추가로 이렇게 가지고 있대요. 근데 제 아들이 저를 좀 부자로 해줘. 자, 제가 이만큼 가지고 있어요. 제가 이만큼 가지고 있어요. 저를 부자라고 해주세요. 근데 제 아들이 이걸 가지고 싶대요. 근데 나는 못 사주는 거야. 이건 A가 가지고 있는데 나는 못 사준다고. 그럼 저는요, A보다 부자예요 라고 말을 못 하는 겁니다. 아셨죠?
아, 제 아들이 이걸 가보고 싶어. 맨날 울고 불고 난리야. 근데 저는 이거 못 써준다. 내가 없다니까 가지고 있지 않다니까. 근데 제가 이런 상황에서 애가 울고 있는데 그 아픈 그 마음을 어떻게 제가 그거를 못 사주는데 제가 어떻게 그 A보다 내가 부자라고 이렇게 감히 말할 수가 있겠냐고요. 말할 수가 없지. 아셨죠? 한 개라도, 단 한 개라도 밖에 나가 있다. 그건 큰 게, 그건 쏙 들어간 게 아닌 겁니다. 따라서 이 얘기를 왜 이렇게 해야 됐냐면은 동시에 그려보자고. 빨간색이요, 2부터 샥 5까지 있고, 얘를 이렇게 P라 불러볼게요. 그리고 녹색이요, 1부터 샥 4까지 있는 Q가 이거니까 빨간색이 녹색 안에 쏙 들어간다 평가할 수 없죠. 그쵸? 아, 이쪽 부분에 현재 빨간색이 나와 있잖아. 쏙 들어간다 볼 수 없는 거니까 이거 서로 간의 관계는 뭐가 크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빨간색의 입장에서는 빨간색은 이만큼을 가지고 있는데 얘의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서운한 거고요. 빨간색 가지고 있지 않은데 녹색은 가지고 있는 거니까. 반면에 녹색의 입장에서는 녹색은 현재 이만큼 가지고 있는데 얘는 현재 녹색에서 없는 거예요. 빨간색은 요 V자는 빨간색에서는 보이지만 녹색에서는 보이지 않는 거죠. 따라서 이 상황에서는 녹색이 크다, 빨강이 크다 말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까지 이해하셨죠? 근데 참이 되기 위해서는 무조건 녹색이 커야만 되는 거니까 얘는 녹색이 크지 않은 거니까요. 결국에는 거짓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이 짱이라고 한눈에 딱 들어오죠. 그림 그리면. 자, 얘를 앞에 거 P 하시던 Q 하시던 상관없어요.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빨간색부터 풀게요. 빨간색을 풀면은 빼기 3, 빨간색부터 푸시면 빼기 3, X 얘가 3이 되는 거고요. 이거를 그림 그려서 평가를 해주면 이런 상황이 되는 거고요. 저는 P라고 쓸게요. 자, D는 끝났네요. 자, D는 이거고요. 3보다 작다 이겁니다. 이거를 오버랩해서 동시에 같이 그려주시면 빨간색부터 그릴게요. 마 3초가 3 미만인 거고 얘가 P인 거고 녹색 얘가 아까 Q였죠? Q는 3 미만이고 샥 얘가 Q예요. 그러면 빨간색이 온전히 녹색 안에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나요? 들어갈 수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따라서 얘가 커요. 따라서 얘는요 참이에요. 이렇게 따지시는 겁니다. 아셨죠? 아셨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보시죠. 자, 또 다른 스킬. 이것은 뭐 어디에도 소개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제가 그냥 드립으로 만든 겁니다. 드립으로. 자, 100%라는 말을 넣어주면 좀 더 쉽게 풀 수 있어요. 쉽다. 제가 만든 드립이 어디 다 찾아봐라. 어디 다 찾아봐라. 절대 전 세계 아무도 없다. 100%이 말 쓰는 사람은. 자, 어디에 넣으시냐면 얘네들은 현재 이 가운데 이면을 중심으로 좌우가 구분된다. 알고 계시죠? 이면이 화살표라고 이면을 중심으로 좌우가 구분된다. 보통 왼쪽을 P, 뒤를 Q 이렇게 쓴다고. 얘네들은 다 명제다. 아, 됐죠? 이제 잔소리지? 자, 이면 그 다음 여기에 쓰면 됩니다. 여기다가 쫙 여기다가 100%. 이면 뒤에다가 100%. 이게 쓰면 쉬워. 100%. 저 따라서 다 쓰세요. 100%. 이렇게 100%를 넣어주시면 쉬워요. 100%. 100% 뭔지 알지? 100%. 100%. 뭐라 쓴 거냐? 100%. 자, 되셨죠? 한번 해볼까요? 자, 한번 해볼까? 쉬운 거부터 해볼까? 자, 여기 안에 들어있는 3배수 뭐이니? 예를 들어서 9. 이렇게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9. 9. 괜찮죠? 이거의 하나 예를 든 거야. 9죠? 그러면 걔는 100% 6의 배수래. 맞아 틀려요? 땡이죠. 땡. 따라서 얘는 거짓. 이게 판단한다고. 하나 예를 딱 뽑아서 걔를 100%가 성립이 돼야 돼. 오케이? 자, 여기서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뭐 마이너스 7 이렇게 해보자. 1보다 작다고 얘기가 된 거니까 마칠 해보자. 그럼 100% 걔를 제곱하면 1보다 작아? 아, 땡이죠. 걔를 제곱하면 49나 되는데 어떻게 걔가 1보다 작냐고. 이해 가죠? 그걸 제곱한 게 1보다 작대. 그게 말이 되냐고. 100%의 그게 허용되는 범위 안에 들어가는 그런 내용인 거냐고. 말이 안 되죠. 이해되시죠? 자, 이거 인수분해 좀 해볼게요. 이거고 자,
여기 안에 들어있는 거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x는요 뭐 4.5 이 정도 한번 해보시죠. 자 뒤에서는요 x 빼기 1 x 빼기 4 0보다 작고요 따라서 1 x 4 이거예요. 그러면 100% 얘는 100% 이 안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나요? 100% 들어가나요? 100% 안 들어가죠. 따라서 얘도 땡이 되는 겁니다. 또 뭐 x가 뭐 3, x 이렇게 해볼까? 이건 약간 조금 적용하기 약간 좀 그런 상황이긴 한데요. 빼기 3, x, 2호 3 이걸 풀었고요. 이 안에 들어있는 내용은 100% 이 안에 들어가나요? 네, 네, 100% 안에 들어가죠. 따라서 얘는요, 에이 뭐라 쓰냐? 따라서 얘는요, 참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 더 해볼까요? 자, x가 2 하나예요. 걔는 2 안에 100% 들어가나요? 100% 아니죠. x는 마이너스 2도 있는 거죠. 100% x는요 마이너스 2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무조건 2밖에 없어 100% 2야 이런 것은 아닌 거라고요. 따라서 얘는요 거짓이 아니지 뭔 소리야. 참이야. I'm sorry 미안합니다. 미안 취소 이건 취소 I'm sorry. 자 100% 2를 넣으면 성립하나요? 100% 성립하나요? 2를 제곱하면 100% 4가 나오나요? 네, 얘는 참이 되는 겁니다. 네, 100% 참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자, 제가 세 가지 소개해 드렸죠. 첫 번째, 집합, 진리집합. 집합을 통해서 뭐가 크고 작다 판단할 수 있다. 그렇게 풀면 된다. 두 번째, 수직선, 그림 그려서 뭐가 큰지 작은지 판단하면 된다. 세 번째, 100%라는 단어를 끼워 넣어서 막 100%라는 것을 이렇게 100% 이렇게 끼워 넣으면 안 된다. 반드시 이면 뒤에 100%를 넣어야 돼요. 그러면 이면 뒤에다 100%를 넣어서 그거를 풀 때 상황이 적절하게 떨어지면은 풀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 가지 스킬 정말 중요하고 반드시 숙지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논리를 통해서 푸는 것보다 훨씬 이득이 될 겁니다.